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점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뭔가 등짐을 지고 있는데 계속 이게 가중이 돼서 무릎에서 이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누적이 될수록 올라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무리 뭐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고 시장이 달라졌고 하지만 본질적인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사서 빨간불 보면 내일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1조 원을 편입을 한다. 하루에 다 못 사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 500억씩 이렇게 사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꾸준한 매수가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한 방에 다 지르니까 보통은 개인도 뭐 분할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들어오는 개인, 이때 들어오는 개인, 이때 들어오는 개인 틀리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응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조금 오르면 급하게 따라 붙었다가 밑에서 바닥 끼고 있으면 안 샀다가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계속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유동성 자체가 불어나고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많다. 즉 나중에 주가 띄어서 빼먹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적어도 선거까지는 요 박스권에서 안전하지 않겠냐. 안전한 게 아니라 폭락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공매도도 시행이 되고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21조를 찍고 고객 예탁금은 고점 대비해서 10조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객 예탁금이 더 내려올 것이고, 뭐 한 30조 수준으로 내려오고 신용이 30조 수준으로 늘어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장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월 정도, 통계적으로 시장이 나쁠 때가 5월하고 8월입니다. 제가 시장 경험했을 때 이 8월이 좋았던 시기 거의 없었습니다. 좋았다고 하면 뭐 작년 8월처럼 이 정도? 옆으로 간 거, 이 정도가 좋았던 거고, 8월은 보통 대체로 나쁩니다. 그리고 5월도 나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버티다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버티다가 한번 다녀오고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그냥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개인 매수로 인해서 점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고점 찍고 무너지는 상태에서 또 그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기아차 좋잖아. 애플하고 애플카 만든다던데? 안 된다고 이미 결정이 났지만. 예, 그리고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어딨어.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달리지 못하고 주도주가 그렇게 개인 매수로 힘을 잃어가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누군가 사면 파는 사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았던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주도주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도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이 흐름에서도 뭐 중소형주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대형주가 살짝 부진했고, 그래도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함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에너지가 코스피보다 나은 상태다. 그래서 코스닥은 또 정부 정책하고도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이제 그리고 장기간 거의 20년간 바닥 기어가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코스닥이 큰 장이 서는데
하지만 뭐 코스피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아닐 거다. 다만 코스피가 떨어질 때도 코스닥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왜? 거래대금 이런 데서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액트를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편입하려고 보니까 5,000원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5,000원 위에서는 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평가 기준이 5,000원이니까 5,000원 아래에서. 근데 나중에 또 5,000원 아래로 내려왔길래 그냥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제가 이원 컴포텍을 다시 샀습니다. 제가 이제 판 가격보다 보통 더 높은 데서 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 컴포텍을 산 이유가 일단 전환사채가 풀렸는데도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팁인데 요런 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 재료에 못 올라간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출시하면 아주 잘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치료제 출시하고도 부진합니다. 결국 그러면 얘는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원 컴포텍은 제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전환사채 물량 쏟아지고 이럴 건데, 그러니까 내려야 될 자리인데 안 내리고 버티면서 결국은 이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건 뭐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겁니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떡할 건데? 뒤늦게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이온 컴포텍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그리고 자산 가치나 이런 것도 조금 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 것은 내려야 될 자리인데 안 내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보자. 그리고 수익을 봤으니까, 수익을 보면 이제 점점 이 리스크에 대한 감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이거를 샀을 때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 그럼 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요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부터 습관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을 투자해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 2,450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2,450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50%가 돼도 1,230 정도는 남겠네.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만 원보다 많으니까 사실상 이 투자는 수익금으로 하는 거다.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니까 뭐 조금은 위험을 감수를 해도 못 벌었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 상황과 제가 투자를 할 때 했던 판단, 그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뭐 NHN 벅스나 액트 같은 건 제가 가치 기준에서 그 이하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내려가서 사셔도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온 컴포텍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반 날릴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 막연하게 이런 거 했다가 한번 얻어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손에도 뼈 아프고. 그래서 이 이온 컴포텍은 그런 걸로 샀으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네 수익 본 거 자랑하고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권할 수 없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NHN 복수는 가치보다 훨씬 이하니까 권하는 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액트도 적정한 가치가 5,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온 컴포텍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8,880원입니다.
만약에 뭐가 이리저리 다 잘못되고 그러면 뭐 1,000원 아니겠지만 시장 가치라는 게 또 있으니까 한 3,000원 정도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였고 또 NHN복스가 이제 슬슬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NHN복스가 지난번에 6,600원을 다녀온 이후로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제가 NHN복스를 사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시기가 이 시기인데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저로 인해서 손실 본 분이 안 계신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윗꼬리로 살짝 다녀왔을 때랑 요 몸통으로 다녀왔을 때는 또 틀리다. 그리고 심지어 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이 뭐 앞에 세미콘이나 뭐 대창 솔루션으로 수익 본 거는 우연인 거고 이제 본 실력 나오네. 그렇게 해서 실망 매물도 나왔을 거고 그 실망 매물을 신규 매수가 다 받아내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 30%짜리 상승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잡아가고 이거 딱 보면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거의 20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차트를 투자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게 2006년부터니까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제가 차트를 뭐 차트가 있으니까 보기는 하는데 큰 참고는 안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삼성전자, 기아차 그런 종목만 매매를 했었는데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트 공부를 해서 완성을 했던 시점이 2009년입니다. 요 4년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주식 투자의 방법적인 부분들은 요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7년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론 이건 다 흘러내리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이렇게 하나씩 흡수를 해 나가시면 내년에 예상대로 유동성 장세가 온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수익을 줍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거 올라가서 못 사. 내가 이때도 못 샀는데 이때 어떻게 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런 매매법이라든지 방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을 보는데 지를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몰라 난 무조건 때려 박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옛날 꽃날에 주식시장에서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밑에를 보고도 위에 발바닥을 보고도 무릎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주식 공부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큰 빛을 볼 겁니다. 지금은 그거 보고 공부하셔도 딱히 적용할 데는 없는데 내년 되면 아마 유감없이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트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지금 이건데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미래는 이겁니다. 지금 계속 봐왔던 어떤 패턴으로는 근데 또 그렇게 뭐 예상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아니니까 그냥 지켜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액트는 살짝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살려고 했던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차트를 지금 뭐 어쨌든 수동적으로 본 것까지 포함해서 20년 동안 차트를 봤는데 이 앞에 흐름이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차트들을 막 보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 축적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위에 올라타면 한번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액트를 사야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또 그거를 산다고 해서 요 차트만 보고 사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고, 차트를 보되 제가 생각했던 기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5,000원 이하면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산 거고, 그게 오늘 못 샀습니다. 5,000원 위에 있어가지고 아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유한 종목들 봤고, 영신금속,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이제 참고 서류 빨리 이거 내가지고, 예,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부터 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법에서는 참고 서류를 내기 전까지 대리 행사 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권리 행사만 꼭 하시라고. 누가 더 좋은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삼성엠텍에서, 삼성엠텍 경영진들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엠텍 경영진들은 그래도 참 양식 있는 분들이구나. 물론 개싸움 했지만 저는 저하고는 개싸움을 했지만, 왜냐면 이제 배당도 100원을 했고 자사주도 대규모로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0원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본인들이 배당금을 받아서 뭘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주주들이 이걸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주주들도 선택을 할 때 저는 배당을 70원 하라고 주주 제안을 했었는데 100원이니까 주주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저를 응원하시라 이게 아니라, 주주로서 가장 좋은 거, 본인한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주식이고 나한테 가장 이롭게 한다. 그런 이기적 행동이 모여서 합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을 주장을 해서 거기에 절충점을 찾는 게 이 합리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를 응원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주로서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마시라. 그리고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무조건 권리 행사를 꼭 하시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참고 서류가 나오고 나면 제가 왜 이렇게 영신금속 경영진의 적대적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린 지 처음으로 0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아마 저를 아주 미워하는 몇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저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오늘 뭐 어디가 아팠나? 예, 아무튼 0입니다. 예,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외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를 나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삼성전자 매매해가지고 총 8번 중에서 3번의 등록금을 제가 직접 냈습니다. 주식 투자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뭐 이런 누구나 아는 종목들 매매하고, 그게 이제 제 품위를 유지를 시켜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제가 그때 당시에 집에서 보내온 돈 한 달에 50만 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걸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사놓고 뭐 숙제고 뭐 일이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한참 뒤에 열어보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싸다 싶어서 사면.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또 수익이 생기니까 요거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밥을 사주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돈 많은 도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던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를 그렇게 제가 누구나 아는 종목 매매하고 아시다시피 2016년에 제가 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어떤 종목을 밀고 있었냐면 삼성 SDI를 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뭐 80만 원, 90만 원까지는 못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떠들었냐면 삼성 SDI 반드시 30만 원 간다. 예. 근데 그거를 사기당해서 그 종목 살 거라고 7만 원, 10만 원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10만 원은 본전이었는데 7만 원은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요런 일을 안 당했다라고 하면 제가 은행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을 얻어가지고 약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에는 대형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중소형 성장주에서 수익이 난다. 이런 건 보통 뭐 5배, 10배짜리니까 요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배짜리인데 이거 2번만 맞으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가지고 종잣돈으로 10배 맞고 또 한 번 더 10배 맞으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형주 뭐 떨어졌을 때 사서 뭐 올라오면 팔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4% 이익만 나도 뭐 연봉 정도는 되니까. 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가 거의 유일한 답이다. 경제적 자유인으로 가기 위해서. 난 경제적 자유인은 아니고 그냥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돼.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돼. 이런 분들은 또 아닌데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인이 되실 분들은 중소형 성장주를 찾아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요거 어제 말씀드린 거 올려드렸는데 요겁니다. 요 제품인데 지금 이제 이게 4월 달에 나온다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이제 삼성 거는 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건 초소형 컴프레서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냉각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실패로 삼성 제품이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 예, 이 제품이 근데 중고로 지금 한 20만 원대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캠핑에서 이거라도 뭐 나가서 더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습도도 높을 수 있고 이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캠핑족들한테 많이 팔리는 건 이 제품입니다. 160만 원짜리 이 제품이고 외국 제품인데 좀 파워가 있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좀 떨어집니다. 한 5시간 요거는 8시간 8시간보다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팔리는데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건 이제 에어컨만 나오고 5시간 되고 소음도 좀 있고 제가 직접 시연하는 걸 다 봤는데 근데 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풍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좀 그런데 좀 뭐 좋은 거 보면 그 제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도 그랬지만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좋다 생각하면 그냥 막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선택을 하면 디자인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뭡니까 이거는 이건 뭐 주문 제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 별로고 예쁘기는 이게 또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가습기처럼 생겨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본 제품인데 도대체 이거 사는 사람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음도 심하고 바람도 차갑지도 않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바람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개 숙인 남자. 예. 그래서 요거는 사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요것도 뭐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랑 경쟁인데 가격이 3분의 1인데다가 열풍도 나오고 그러니까 겨울은 추워서 뭐 캠핑 못 간다 하더라도 봄 가을에 쌀랑할 때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은데 크기도 이거보다 작고 근데 성능은 훨씬 좋고 네, 성능이랑 이거 지속 시간 비슷하게 바람이나 이런 건 나오는데 약간 이게 좀 나은 것 같은 체감상. 그래서 4월에 출시가 되는데 일단 제가 또 한번 사보고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품 마진이나 이런 건 이제 영업 비밀일 거지만 요거 많이 팔릴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진율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거짓말하면 나중에 까먹어가지고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 주변에서 친구들 중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금 이게 봤을 때 제 친구가 썼나 생각했는데 1년도 안 됐지만 안지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하. 알겠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보겠습니다. 세하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쳐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가 깜빡한 것 같은데 포스코도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종목들. 예, 맞습니다. 이게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 네. 뭐 당연히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양엠텍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주주 제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주주들한테 더 좋은 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주총할 때 주주들한테 더 많은 선택을 받아서 재신임 됐습니다. 이 삼양엠텍 경영진들. 근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주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삼양엠텍 주가가 이런 경영진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로 인해서 2,000원에 있다가 7,000원을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지진 때문에 지진 테마에 샀다가 고생한 투자자들 다 해방됐고, 뭐 투자 쌀 때 샀던 분들 수익 냈고, 예.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광주 전라남도 쪽에 있는 광주였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제가 11시에 가야 되는데 11시에 도착할 수 있게 그 버스 20분 차이 나는 거 안 타고 운전하고 갔다가 11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초면에 신뢰를 범하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선택 잘 하시면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FA 반도체? 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게 여러분들 수익 말고 뭔가 공부를 해서 맞춘다 여기에 재미를 붙이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만 목적으로 두면 시장이 나쁠 때 손실 나는 경우 허다합니다. 뭐 물려서 6개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근데 뭔가 공부를 해서 맞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해서 좋고 했네. 손실이 나더라도 재미를 찾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하나씩 맞춰서 이 손실 조금씩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맞춰 나가다 시장 좋을 때 한번 계좌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파세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중소형주에서 자한이라는 종목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전주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자한이라는 종목도 동전주였는데 이게 왜 제가 어제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가격 범위를 짧게 잡았었나? 네, 현재가를 어제 300원을 잡았었나? 그러면 한 35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멀쩡한 종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정하고 검색. 이하전기가 뭐 그래도 제 거 사신 분은 오늘 수익 구간이 있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을 거고 하한가 갔는데 참 이런 거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팔고 나서 내리니까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희죽희죽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입을.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보통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는데 반등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서 이제 무너질 때 보면 이렇게 밀려서 5일선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을 주는데 그것도 안 준다. 뭐 또 악재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자리는 안 주고. 그러면 얘네 이제 단타로는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요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자리. 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내일 여기까지 밀릴 거고 근데 여기서 사기는 270원에 사기는 조금 부담이고 요 단기 고점 자리가 지지선 저항이 돌파하고 나면 지지로 바뀌니까 한 250원까지 밀리면 내일 한 방 더 가면 한 90원이 빠지니까 200원 200원 여기 매물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마음 놓고 살려면 여기고 기술적으로 보면 한 2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팔고 내리니까 좋은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순으로 거래 안 되는 건 뭐 당연히 거래량을 봐야 되겠구나. 서울식품 저가주들을 한번 급등했다가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게 또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가주 접근할 때 이런 거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저가주가 급등하더라. 근데 이렇게 한번 내리면 무지막지하게 내리니까 보시면 오늘 같은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고가가 거의 10% 올랐다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위에서 샀으면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지 보시면 불과 6시간 만에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당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게 될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GV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200억대로 내려갔는데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진다.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W 홀딩 컴퍼니 요거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소리바다 이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이것도 좀 별로고. 로스웰. 요거는 어쨌든 지금 뭐 안심하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한이란 종목이 이제 저가주에서 한번 올라왔으니까 보는데, 저가주들 급등하다가 바로 때려 꽂는 거 이런 거 보셨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하. 예. 세하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일단 뭐 좋은 종목일 겁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보니까 좋은 종목이고, 포장재, 뭐 코로나 때문에 택배 수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항상 이겁니다. 가치가 기가 막힌다 하는 종목들 보면 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50% 넘어가면 뭐 경영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일도 없고, 그냥 개인 회사랑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 회사다. 근데 주가 올려가지고 팔 것도 아니니까 뭐 자기는 득을 볼 것도 없고,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관리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요 세아 같은 종목은 지금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상황이고, 단기 변동성 상단을 때렸으니까 뭐 여기서 찍고 나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모아서 요 주기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어야 좋은 반응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50% 넘어가는 종목, 최대 주주가 50% 넘어가는 종목들은 그거랑 또 별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포스코는 제가 제 기억에 어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제 좀 피곤한 상태로 언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 전기 강판, 그러니까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전자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강판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개발비를 들여서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포스코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또 한 1조 손해본다 생각하고 이걸 하기에는 얻는 수익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네, 그래서 포스코가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이 전기 강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된다. 지금 철강 제품 쉽게 다른 데서도 만듭니다.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가 매력이 떨어졌던 건데,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아주 고급 철강 제품이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앞으로 재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뭐 나중에 이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공략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차피 주도주가 바뀌면 전기전자 자동차가 죽으면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만큼 또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핑계가 있는 회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지금 시총 23조인데 순자산이 이제 47조, 뭐 이제 48조 정도 될 겁니다. 48조. 그렇다고 이익이 안 나냐? 이익도 나고. 배당을 안 주냐? 배당도 주고. 도대체 얘가 왜 안 올라? 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몇 안 되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나중에 관심을 받을 거고, 지금 자리는 어쨌든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큰 추세가. 돌아섰으니까 요 21선하고 이런 절충점들을 찾아보면,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요 까만색 중심선 60주선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찍고 큰 반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비중을 채워가는, 한 3등분 해가지고 채워간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제가 삼성생명을 안 봤는데 어쨌든 안 본 사이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8만 원에 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8만 원까지 올라오면 본전에 털 건데, 그게 보통 본전에 팔린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적도 좋고 삼성전자 배당금 수익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인데 도대체 이 가격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뭐 또 50% 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다 뭐 상속하고 나면 아무래도 또 지분 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뭐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삼성생명법 통과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